우리 지난 시간에 마지막으로 하나 남겨놓은 게 뭐였었냐면 Generalized Coordinate 중에 하나가 Spherical Polar Coordinate 서서의 여러가지 디퍼런셜 오퍼레이터들을 어떻게 표현하는가를 보기로 했었는데 우리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X, Y, Z, R 벡터가 있으면 요점이 X, Y, Z면 전 좌표가 이거를 스페리컬 폴라 코디네이트에서는 원점에서부터의 거리 R 그 다음에 Z축에서 이루는 각도 세타 그 다음에 이거를 XY 플레인으로 내렸을 때 포지티브 엑시스부터 나온 각도를 앵글을 Phi로 우리 정하고 R, 세타, Phi는 각각 범위는 당연히 0보다 크고 세타는 폴라 앵글은 0부터 파이 Phi는 어즈미설 앵글은 다음과 같은 것으로 다음과 같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뭐냐면 그 사이의 관계를 보면 R은 스퀘어 루트 X 스퀘어드 Y 스퀘어드 Z 스퀘어드 세타는 코사인 인버스 코사인 C over R Phi는 인버스 탄젠트 Y over X 다음과 같이 주어지고 물론 이걸 거꾸로 쓰면 X는 R sin 세타 코사인 파이 Y는 R sin 세타 sin 파이 C는 R 코사인 세타 이제 제일 먼저 구해야 될 게 뭐냐면 H1, H2, H3에 해당되는 HR, H 세타, H 파이를 구해야 되죠. H1은 우선 그걸 하기 전에 R 벡터는 당연히 R 벡터 디렉션의 길이가 다음과 같이 주어질 테고 그 다음에 일반적인 벡터는 역시 여기서는 이 R, 이 세타, 이 파이가 서로 오소고널한 시스템이니까 그 앞에 붙어있는 컴포넌트는 각각 VR, V 세타, V 파이로 쓰면 될 테고 물론 이 R, 이 세타, 이 파이는 포지션 디펜던트한 유닛 벡터지만 각각의 점에서는 서로 오소고널한 유닛 벡터 시스템이죠. HR은 이거의 제곱은 요거를 R로 미분한 거의 제곱, 요거를 R로 미분한 거의 제곱, 요거를 R로 미분한 거의 제곱이니까 R로 미분하면 없어지고 사인 제곱 세타 코사인 제곱 파이 사인 제곱 세타 사인 제곱 파이 더하면 사인 제곱 세타죠. 사인 제곱 세타에 코사인 제곱 세타를 더하면 1 H 세타는 이거의 제곱이 요걸 각각을 세타로 미분한 거를 각각을 제곱을 해서 더하면 돼. 세타로 미분하면 코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그러니까 제곱해서 더하면 R 제곱 코사인 제곱 세타 요건 미분하면 마이너스 R 사인 세타니까 R 제곱 사인 제곱 세타 따라서 R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Phi는 Phi에 대해서 미분하면 이건 Phi에 대해서 미분하면 0이니까 Phi에 대해서 미분하면 sin Phi에 비례하고 코사인 Phi에 비례하니까 제곱하면 R 제곱 사인 제곱 세타 따라서 R 사인 세타 다음과 같이 주어지죠. 그래서 우리 이걸 집어넣으면 우리 지난번에 구했던 뭐냐 먼저 인피니티시멀 엘리먼트 이게 다시 HR, ER, HR이니까 ER 플러스 뭐냐면 이 세타 R D 세타 HI DQI를 곱하는 거니까 이 파이 hat R sin 세타 D 파이 다음과 같이 쓸 수 있죠. 그 다음에 에어리어 엘리먼트는 이 R에 비례하는 양은 뭐냐면 세타 파이에 해당되는 거니까 뭐냐면 H 세타 H 파이
d 세타 d 파이를 곱하면 되니까 뭐냐면 r 제곱 sin 세타 d 세타 d 파이. 그 다음에 이 파이에 비례하는 양은 r 세타에 해당되는 양이니까 hr h 세타 r 에다가 아니지 r이면 세타에다가 내가 지금 제대로 얘기하고 있나? r 스퀘어 사인 세타고 이 세타에 비례냐? 미안. 세타부터 먼저 해야지. 세타에 하는 거 r 파이니까 r 사인 세타 dr d 파이.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파이 r 그러니까 이건 r과 세타니까 r과 세타면 r dr d 세타. 물론 볼륨 엘리먼트는 H1, H2, H3, DQ1, DQ2, DQ3니까 다 곱하면 R제곱 사인 세타 DR, D 세타, D 파이 다음과 같이 주어지죠. 그 다음에 우리가 다음과 같은 스페리컬 폴라 코디네이트에서는 소위 말하는 솔리드 앵글을 따져요. 솔리드 앵글이라는 건 뭐냐면 R이 픽스 돼 있을 때 그 여기 주어진 R에서 세타 다음과 같이 주어져 있을 때 여기는 요 면적을 거리의 제곱으로 나눈 양 그러면은 거리에는 인디펜던트한 양이 되는데 그 양을 우리가 솔리드 앵글이라고 부르는데 솔리드 앵글은 이 양에서 R 수직인 양에서 R 제곱을 뺀 사인 세타 D 세타 D 파이. 요건 뭐냐면 R 제곱분의 D 시그마 R에 해당되죠. 여기는 요 면적에 해당되는 양에다가 그거를 R 제곱으로 나누는 양. 우리가 솔리드 앵글로 우리 정해요. 그럼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d 오메가 모든 솔리드 앵글을 적분을 하면 사인 세타 d 세타 d 파이니까 파이는 0부터 2파이까지 2파이 사인 세타를 0부터 파이까지 적분하는 거죠. 그러면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니까 2, 4파이야. 그래서 스피어의 면적이 4파이 r제곱이죠. 스피어의 볼륨은 3분의 4파이 R3 3승이죠. 재밌게도 볼륨을 R에 대해서 미분하면 서피스 에어리어가 나오죠. 스피어 에어리어가 나오죠. 그래? 3차원과 2차원, 2차원과 1차원은 원의 면적이 파이 R제곱이죠. 둘레가 2파이 R이죠. 역시 원의 면적을 R에 대해서 미분하면 원의 둘레가 나오죠. 그래? 그러면 1차원은 원의 둘레는 2파이 R. 한 바퀴 돌리는데 각도는 R에 대해서 미분하면 2파이죠. 그러면 N, 우리 1지 3차원, 물론 항상 하기 어렵지만 일반적으로 N차원의 스피어의 볼륨을 R에 대해서 미분하면 N차원의 스피어의 에어리어가 나오나? 앞에 세 개만 가지고 할 수 있나? 내가 어렸을 때 가지고 있던 질문이었어요. 근데 그래요. 일반적으로 N차원, N-디멘셔널 스피어의, 유클리드는 스피어 N-디멘셔널 스피어의 볼륨을 R에 대해서 미분하면 N-디멘셔널의 그 스피어의 표면적이라는 게 좀 이상하긴 하지만 그 바운더리에 있는 에어리어가 나오는 게 일반적으로 성립해요. 그러면 나머지 gradient phi는 우리가 어떻게 한다 그랬죠? 이 R phi라고 쓰면 또 phi랑 헷갈리니까 psi ER d psi dr HR분의 1 플러스 H 세타분의 1 1 over R
if theta deep side theta e phi n차원에서의 볼륨을 어떻게 그건 나중에 얘기합시다. 1 over r sin theta deep psi d phi. 다음 거 있으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해피하겠지만 그레이디언트 psi를 카르티시안 코디네이트에서 썼을 때는 deep psi dx, deep psi dy, deep psi dz가 돼서 psi가 뭐냐면 first differentiation이 전부 다 partial derivative가 continuous 하면 잘 정의가 되지만 이거는 psi가 r, theta, phi에 대해서 잘 정의가 first derivative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이 derivative가 정의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어디냐면 이게 0이 되는 지점이죠. 그러니까 뭐냐면 r이 0이거나 theta가 0이나 파이인 곳에서는 잘 정의가 안 돼요. 그래서 우리 그렇지 않은 곳에서만 써야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쓸 땐 그걸 조심해야 돼요. 이게 정의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당연히 고민을 해야 될 게 뭐냐면 아니 어떤 코디네이트를 쓰면 카르티시안 코디네이트처럼 모든 공간을 전부 다 데리버티브로 생각할 수 있는데 어떤 코디네이트 시스템을 잡으면 그 지점에서 싱귤러한 점이 있네. r이 0나 θ가 0나 파이인 경우에 그러면 이상하죠. 어떤 코디네이트 시스템은 지멋대로 잡을 수 있는데 어디서는 쓸 수 있고 어디서는 쓰기 어려우면 곤란하죠. 그래서 이거는 공간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잡은 코디네이트 시스템의 문제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특별히 r이 0 혹은 sin θ가 0인 것을 coordinate singularity라고 불러요. 그 지점에서는 여러분들이 미분을 할 때는 조심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divergence B는 이거 어떻게 했더라? H1, H2, H3분의 R square sin theta 그 다음에 DDR 집어넣어야 되는데 R 스퀘어 사인 테타가 이 안에 있어야 되지만 사인 테타를 앞으로 끄집어내면 R 스퀘어드 VR 이렇게 쓰고 두 번째 부분은 DD 세타 R 사인 테타가 들어가야 되지만 R은 바깥으로 나오면 되고 그 다음에 DD 파이 R만 쓰면 되는 거니까 이건 여러분들이 앞에 붙어 있는 그 일반적으로 H, 1, 2, 3를 썼을 때를 그대로 쓰면 되니까 if psi는 이 두 개를 결합하면 된다 그랬죠. 뭐냐면 여기 V 대신에 요거의 각각의 컴포넌트를 집어넣으면 된다 그랬죠. 그래서 뭐냐면 이거는 1 over R squared sin theta sin theta DDR R squared deep side R 굉장히 어렵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거는 B 세타 대신에 R분의 1을 집어넣는데 R은 세타 인디펜던트 바깥으로 끄집어내면 DD 세타 sin 세타 deep side D 세타 그 다음에 마지막은 요거 대신 R sin 세타분의 1을 집어넣으면 1 over sin 세타 D squared psi D phi squared 다음 같이 써도 되죠. 마지막으로 컬은 1 over H1, H2, H3를 끄집어내고 ER, E theta, E phi, DDR, DD theta, DD phi 그 다음에 VR, V theta, V phi를 쓴 다음에 첫 번째랑 세 번째 로우에 각각 HI를 곱해주면 된다고 했으니까 R sin theta 여기서도 R sin theta 이렇게 곱해서 쓰면 전개를 하면 우리 각각의 컬의 컴포넌트를 끄집어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렇게 해서
코디네이트 시스템에 대한 얘기도 우리 여기서 마무리를 짓고 우리 이번 시간부터는 리니어 엘지브라에 대해서 얘기하도록 합시다. 그래서 나도 리니어 엘지브라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는 이게 도대체 무엇을 뜻하는가가 헷갈리죠. 리니어라는 말은 알겠고 엘지브라라는 말을 나는 대학교 때까지만 해도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엘지브라가 뭐야? 우리나라 말로 하면 대수래. 대수가 뭔데? 그래서 지금 와서 제일 쉽게 얘기하는 방법은 그러니까 문자를 가지고 노는 거예요. 덧셈 뺄셈을 하는 게 엘지브라예요. 우리 되게 그런 거 하는 게 되게 이제 방정식을 풀거나 하죠. 그래서 우리가 모든 계산을 하는데 그 계산을 리니어한 것만 하겠다 이거예요. 우리 이런 거 여러분 많이 해봤어요.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초등학교 때 배운 방정식이 이런 1차 방정식이에요. 리니어 이퀘이션이죠. 잘 생각해보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오면 여러분들의 지적 수준이 한 학년이 올라갈 때마다 매우 높아졌는데 특히 초등학교 때는 1차 방정식 이거 풀면서 뭐 여러 가지 많이 하죠. 뭐 거북 다리 뭐 별거 다 하죠. 합과 차를 주어지면 뭐 어떻게 뭐 여러 가지 있죠. 그러다가 변수가 여러 개 있는 1차 방정식이지만 1차 연립 방정식을 배우죠. 전부 다 리니어 시스템이에요. 그러다가 중학교에 오면 2차 방정식을 풀고 고등학교에 오면 3차에서 n차 방정식까지 풀고 뭐 이러죠. 그래서 우리 대부분 여러분들이 리니어 이퀘이션을 많이 푸는데 그러다 보니까 대학교 와서도 리니어 시스템을 많이 봐요. 그래서 우리 처음에 리니어 엘지브라가 시작한 모티베이션은 1차 연립방정식을 풀기 위한 방법이에요. 근데 사람들 머리가 그렇게 나쁘지 않아서 그런지 1차 연립방정식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쓸데없는 짓들을 많이 생각하게 됐어요. 뭐냐면 우리가 예를 들면 x-2y는 1 2x 플러스 3y는 3 이거 우리 풀기 싫은 방정식이죠. 너무 많이 풀어서. 근데 이거를 가만히 있어 보자. R 벡터를 x, y라고 놓으면 다시 말하면 요 미지수의 개수를 그 개수가 있는 차원의 벡터에 해당시키는 거예요. 벡터의 끝점에 해당시키면 그러면 이거는 x, y가 앞에 있는 개수들을 끄집어내면 우리 매트릭스로 쓸 수 있는데 1, -2, 2, 3 다음과 같이 쓸 수 있죠. 그러니까 벡터의 코디네이트를 적당히 바꾸면 다음 같은 걸 곱하면 다음 같은 형태로 준다고 해서 뭐냐면 1차 연립방정식을 푸는 문제를 벡터의 엘지브라로 생각할 수도 있어요. 벡터가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많이 배웠던 벡터들을 보면 더하는 건 전부 다 리니어 이퀘이션이에요. 소리 뭐냐면 사람들이 그래서 연립방정식을 풀다가 이것과 벡터 사이의 관련을 많이 보고 그 다음에 보니까 또 앞에 다음과 같은 개수들을 모아놓은 다음과 같은 오브젝트를 여러분들이 매트릭스라고 배웠죠. 그러면 앞으로 다음과 같은 연립방정식을 푸는 건 이 앞에 있는 매트릭스를 가지고 적당히 매트릭스와 뒤에 있는 개수를 적당히 조작을 하면 우리 솔루션을 구할 수 있다. 매트릭스에 대한 엘지브라를 할 수 있어요. 매트릭스도 우리 더하는 걸 보면 대부분 우리 뭐냐면 소위 말하는 리니어 엘지브라
써서 리니어한 이퀘이션들을 가지고 노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리니어 엘지브라를 한다는 건 뭐냐면 처음에 시작한 거는 연립방 정식을 푸는 걸로 시작했지만 당연히 우리 여기서는 벡터 매트릭스 엘지브라를 볼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리니어 엘지브라를 본다는 건 다음 같은 걸 보는데 그럼 왜 이런 걸 보냐? 우리가 물리학을 다루는 시스템에서는 리니어 시스템이 많이 있어요. 아니 어디 세상에 어디 리니어 시스템이 많이 있나? 드물죠. 굉장히 드물죠. 리니어 시스템은. 왜? 아니 그 용수철도 힘을 가하면 늘어난 힘이 늘어난 길이에 비례한다며. 그럼 리니어 시스템이죠. 그렇지만 항상 그렇진 않죠. 너무 세게 잡아당기면 탄성 한계를 넘어서면 리니어하지 않죠. 그래서 어떤 경우도 우리가 스테이블한 시스템이 있으면 스테이블한 시스템 근처에서 받는 힘은 항상 리니어하게 쓸 수 있어요. 리니어 어프록시메이션을 하죠. 그러니까 아주 그 진폭이 크면 달라지지만 진폭이 크지 않으면 우리가 전부 다 리니어 시스템으로 먼저 보는 게 그 주위에서 얼마나 작게 움직였을 때 그 시스템이 어떻게 운동을 하는가에 먼저 굉장히 관심을 가지는 게 가장 간단하게 물리를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리니어 시스템을 많이 봐요. 그래서 그런 리니어 시스템을 볼 때 다음 같은 리니어 엘지브라의 아이디어가 잘 쓰이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3학년 때 배울 양자역학의 이론 자체가 리니어 시스템이에요. 그거는 진폭이 아무리 크다고 해도 그거는 언제든지 리니어 시스템이에요. 왜냐하면 진폭이 아무리 커도 우리는 항상 노멀라이즈드 스테이트를 따지기 때문에 우리가 커도 항상 그거에 유닛 스케일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상관이 없고 그래서 보면 항상 리니어 시스템을 다뤄요. 그래서 우리가 피직스에서는 그것이 어프록시메이션이든 익젝트한 시어리든 우리가 리니어 시스템에 대한 공부를 많이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리니어 엘지브라의 기본적인 지식이 필요하다는 거죠. 리니어 엘지브라를 배우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대개 리니어 엘지브라를 할 때 벡터를 다루면 벡터가 이제 우리 앞으로 이제 그런 거 해요. 뭐 3차원에서의 임의의 벡터는 x, y, z 방향의 유닛 벡터들의 적당한 리니어 컨비네이션으로 항상 쓸 수 있다. 소위 이런 걸 컴플리셋이라고 하죠. 그러면 3차원에서는 3차원이라는 게 뭐냐? 오소거널한 유닛 벡터를 지정하면 임의의 벡터를 유일하게 지정할 수 있는 최소한의 유닛 벡터의 개수. 이게 바로 그 시스템의 차원이죠. 일반적으로 n차원이면 n개의 추상적인 n개의 유닛 벡터, 서로 수직인 유닛 벡터를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뭐냐면 그런 스페이스에서 벡터 x, y, z가 있는 게 아니라 n 디멘셔널 스페이스면 n개의 컴포넌트가 있는 벡터. 이 벡터들의 엘지브라, 벡터들의 스칼라 프로덕트 이런 거 생각하죠. 그런 추상적인 스페이스를 우리가 벡터 스페이스라고 해요. 벡터 스페이스에서의 엘지브라를 다루면 리니어 엘지브라를 써서 벡터 스페이스를 볼 거예요. 이 벡터 스페이스는 점점 추상적으로 생각해서 그 디멘션이 무한히 많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서 n이 0 이상인 폴리노미알의 집합 있으면 파이나이트 펑션은 어떤 이 구간에서 임의의 파이나이트한 펑션은 요 폴리노미알의 적당한 리니어 컨비네이션으로 항상 쓸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 그때는 다음과 같은 게 마치 유닛 벡터로 x의 n승이 유닛 벡터로 생각하는 베이시스 벡터라고 생각할 수 있고 그 스페이스에서 추상적인 스페이스에서의 임의의 펑션은 벡터에 해당이 되고 다음과 같은 양이 베이시스 벡터, 유닛 벡터가 되는 우리 이런 추상적인 벡터 스페이스를 생각할 수도 있는데 우리 그런 걸 벡터 스페이스라고 해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좀 이따가 퓨리에 트랜스폼 혹은 뭐 라플라스 여러 가지 트랜스폼을 할 텐데 그런 경우에도 보면 뭐냐면 다음과 같은 벡터 스페이스의 아이디어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게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장 기본적인 게 리니어 엘지브라를 먼저 보겠다 이거예요. 근데 리니어 엘지브라를 그럼 여러분들한테 기초부터 차근차근 다 가르쳐야 되냐? 그러기에는 여러분들이 너무나 많이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초등학교 때부터 가까운 실력이죠. 연립방정식 다 풀어봤죠.
벡터 일지브라 다 해봤죠? 매트릭스 매니플레이션은 고등학교 때까지 2x2까지는 디터미넌트까지 구해봤죠? 3x3 매트릭스의 디터미넌트도 주워서 들었죠? 4x4부터는 좀 그렇죠. 그렇지만 우리가 4x4 매트릭스의 디터미넌트를 계산하는 일은 드물어요. 대부분 그런 거는 컴퓨터로 하죠. 그럼 뭘 배우냐? 배울 게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다 배운다고 해서 넘어가면 너무 좋겠지만 우리 그렇게는 하지 않고, 그래서 우리 매트릭스에서 가장 간단한 기본적인 아이디어 몇 개만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특히 보아스 책에 나와 있는 벡터 부분은 여러분들이 조금 우리 앞에 벡터 어널리시스를 하거나 혹은 1학년 때 배웠던 여러 가지 벡터에 대한 아이디어로 충분히 그 아이디어를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우리는 여기서 뭐냐면 벡터의 성질을 공부하는 게 아니라 벡터를 사용하는 것과 리니어 이퀘이션을 푸는 것과 매트릭스 매니플레이션을 하는 게 도대체 어떤 관계가 있는지, 우리 이런 것들을 이제 여러분들이랑 많이 볼 거라 이거예요. 오케이. 그럼 이 정도 했으면 리니어 알지브라를 왜 배우는가에 대해서는 얘기를 했으니까. 그래서 우리 매트릭스라는 건 우리 알죠? 매트릭스를 내가 다시 설명할 필요는 없죠. 매트릭스는 숫자를 여러 개 모아 놓은 건데 아무렇게 모아놔도 되죠. 직사각형 모양으로 모아 놓으면 되는데, 우리 이럴 때 이게 항상 헷갈려. 이게 로우죠. 로우가 행인가? 그럼 이게 행이 두 개 있는 건가? 그죠? 오케이. 이게 컬럼이죠. 그래서 우리 이거를 로우 타임스 컬럼에서 2x3 매트릭스라고 하죠. 그 다음에 다음 같은 거에 우리가 매트릭스에서 항상 우리 트랜스포즈를 생각할 수 있죠. 트랜스포즈란 건 뭐냐면 우리 요거를 A, I, J라고 쓰면 이게 로우인가? 로우 컬럼이죠. 원투면 어디지? 요거죠. 그런가? 그렇죠. 요렇게 쓸 수 있는데 요것들에 모아놓은 거를 매트릭스 엘리먼트라고 하는데, A 트랜스포즈는 인덱스를 바꾼 거죠. 트랜스포즈. 이건 어떻게 하면 되나? 로우와 컬럼을 바꾸면 돼요. 이건 이제 가장 쉬운, 우리 드디어 매트릭스에 대한 매트릭스에 대한 터미놀로지를 이제 배웠으니까 우리 이제 더 이상 그건 할 필요 없고. 그래서 조금 아까 리니어 이퀘이션이라고 했는데, 그럼 리니어 이퀘이션은 우리 예를 들어 봅시다. 2x 마이너스 c는 2. 책에 있는 거 3c는 7. 2x. 여러분들이 다음 같은 걸 풀 때 초등학교 때 어떻게 한다 그랬죠? 체계를 적당히 결합을 해서, 그래서 두 개 중에서 변수를 끊임없이 하나씩 없애면 되는 거죠. 요거에 몇 배를 해서 적당히 빼서 x를 서로 없애고 y를 서로 없애고 이제 그런 짓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그럼 우리는 이거를 매트릭스 노테이션으로 쓰면, 물론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을 아직 안 배웠네? 이거 어떡하지? 이거 매트릭스랑 컬럼 벡터를 곱하는 건데, 물론 곱하는 거는 어떻게 디파인 되어 있냐면 요거를 M이라고 하고 M의 IJ. 이건 컬럼 벡터죠. 그렇지만 이거는 3x1 매트릭스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이거는 이것도 R 벡터라고 하면, 요거는 뭘 쓴 거냐면 서메이션 J가 1부터 3까지 RJ. 요걸 K 벡터라고 하면,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멀티플리케이션 한 이 양을 쓴 게 요거예요. 다시 말하면 요거를 로우 벡터라고 생각하고 요걸 컬럼 벡터라고 생각하고 두 개의 스칼라 프로덕트를 취한 양이에요. 그게 요거랑 같은, 그러면 다음 것이 되죠.
653이랑 멀티플리케이션 다 했으니까 다음과 같이 쓸 수 있고, 그래서 뭐냐면 이거를 우리가 m에다가 다음과 같이 쓸 수 있죠. 1차 연립방정식을 다음과 같이 벡터들 사이의 관계식으로 다음과 같이 쓸 수 있어요. 이걸 푸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책에 나와 있는 건 뭐냐면 다음 같은 걸 m이라고 하면 이거보다 하나 더 느린 익스텐드 시킨, 어떻게 익스텐드 시키면 코에피션트까지. 원래는 3x3 매트릭스였는데 이제는 3x4 매트릭스가 되죠. 이렇게 한 다음에 뭘 하냐면 우리가 문제를 푸는 걸 생각해 봅시다. 이 문제를 풀 때 어떻게 하냐면, 어떻게 하더라? 내가 뭘 했지 여기서? 요 식을 적당히 몇 배를 해서 더해가지고 요 밑에다가 더하거나 빼서 요 첫 번째 있는 두 번째 줄과 세 번째 줄에 있는 첫 번째 컴포넌트를 0을 만들면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요걸 3배를 해서 요거 여기서 빼면 되죠. 위에 건 그대로 놔두고. 세 배를 해서 빼주면 5, 3배를 해서 빼주면 6이고, 빼주면 1, 3배를 해서 빼주면, 아니 밑에 건 그냥 빼주면 되죠. 0, 마이너스 1, 1, 2. 그 다음에 어떻게 하나? 내가 뭘 했나? 그 다음에는 굉장히 이해하기 어려운 짓을 했구만. 내가 뭘 했지?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는데 왜 내가 써고서 내가 모를까? 생각해 봅시다. 여기서 뭘 했냐 하면 내가 한 짓은 맨 밑에 걸 없애고 싶어. 맨 밑에 걸 없애고 싶으면 아래 위를 바꿀까? 아래 위를 바꾸고 뭐 여러 가지를 해도 돼요. 내가 꼭 이걸 따라서 할 필요가 없잖아. 우리가 잘 아는데. 이거는 이제는 요 식에서 요 밑에 있는 거를 5배를 해서 더해줘? 5배를 해서 더해주면 0. 너무 커지는데? 내가 뭘 했지 여기서? 2개를 바꿨나? 오케이. 2개를 바꿔요. 2개를 바꾸면 위아래를 로우를 2개를 바꿔도 상관이 없죠. 내가 책에 있는 거를 충실하게 따르려고 했는데 이렇게 한 다음에 어떻게 했냐면 요거에 5배를 여기다가 더해주면 2, 0, 마이너스 1, 2. 내가 이 짓을 왜 하고 있는 거야? 0, 마이너스 1, 1, 2. 5배를 더해주면 0, 0, 11, 11이죠. 근데 이건 11로 나눠줘도 똑같죠. 그죠? 이렇게 놓고, 이제 요거를 여기다 해서 요 위에 있는 2개를 다 0을 만들게 적당히 더해주면, 어떻게 하면 더해주면? 더해주면 되죠, 그냥. 적당히 더해주면 이거를 여기다 더해주면 되니까 2003 이거는 여기다 이걸 빼주면 되니까 0 마이너스 1 0 1 오 제대로 했네 0011 그럼 이거를 여기다가는 2로 나눠주고 1 0 0 2분의 3 이거는 0, 1, 0, 마이너스 1을 곱해주고, 이건 0, 0, 1, 1 하면, 요게 x는 2분의 3, y는 마이너스 1, z는 1, 3이죠.
그래서 우리 다음과 같은 짓을 했다 이거예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리니어 이퀘이션 푸는 방법이죠. 우리 여러분들이 이거 가지고 다 했지만 이게 앞에 있는 요 매트릭스 가지고 하도 뭐 똑같은 여러분들이 했던 초등학교 때 배웠던 걸 똑같이 한 거예요. 이렇게 하면 문제를 풀 수 있죠. 그래서 다음과 같이 적당히 바꿔서 문제를 풀 수 있는데, 그럼 이 문제를 다 풀 수 있냐? 연립방정식을 문제를 다 풀 수 없는 때가 있죠. 왜 그러냐면 다음과 같은 연립방정식은 이게 각각이 플레인을 나타내나? 네. 그죠? 각각의 3차원의 경우는 각각의 플레인을 나타내죠. 한 플레인과 두 플레인과 세 플레인이 만나서 두 개의 플레인이 만나서 틀림없이 한 개의 선을 만들 테고, 그 선이 다른 플레인과 만났을 때 한 점이 생기면 유니크한 솔루션이 하나 존재하는 거죠. 근데 반드시 꼭 그렇게 이 중에서 한 플레인이 다른 플레인에 평행하면 문제가 있죠. 그래서 우리 그런 건 어떻게 보냐면, 당연히 예를 들면 되니까 x, y 플러스 4z 는 5, 2x 마이너스 3y 플러스 8z는 4, x 마이너스 2y 플러스 4z는 9. 다음과 같이 주어져 있으면 이 식은 어떻게 푸냐 이거예요. 문제 물론 여러분들이 풀기 전에 먼저 딱 보면 이거 두 개를 더하면 2x 마이너스 3y 더하기 8z네. 근데 더하면 14네. 이거 하나는 4고 14면 컨시스턴트 하지 않죠. 이건 문제를 풀 수 없는 문제인 걸 딱 보면 알아요. 물론 초등학교 때는 그런 걸 보기가 어렵지만, 그럼 우리가 또 똑같은 짓을 해보면 1, 마이너스 1, 4, 5 2, 마이너스 3, 8, 4. 우리가 왜 이 짓을 하고 있을까? 컴퓨터에 심볼릭 매니플레이션을 하는 거면 다 그냥 풀 수 있을 텐데, 이걸 어떻게 하지? 역시 마찬가지로 앞에, 이건 내가 모르겠어. 앞에 요거를 전부 다 없애게 만들어주면 1, 마이너스 1, 4, 5 두 배를 빼주면 0, 마이너스 1, 0, 두 배를 빼주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두 배를 빼면 마이너스 6, 쏘리. 이런데 약해. 빼주면 0, 마이너스 1, 0, 빼주면 4. 이 식을 요걸 빼면 0, 0, 0, 10 이상한 식이 나오죠. 그래서 밑에 있는 건 보면 0은 10이라는 식이에요. 이건 말이 안 되죠. 이렇게 보면 이렇게 나오면 문제를 못 푸는 거죠. 그래서 우리 보면 이 식이 나왔을 때, 연립 방정식이 나왔을 때 문제를 풀 수 있느냐 없느냐를 보는 방법 중에 하나는 우리가 랭크라는 걸 결정을 해요. 랭크를 어떻게 결정하냐면 다음과 같은 적당히 한 로에 몇 배를 해서 딴 데다 더해주고 빼줘서 모든 양이 0이 되지 않는 걸로 줄였을 때 남는 로우의 개수를 랭크라고 해요. 그래서 뭐냐면 이 경우는 조금 아까 말한 요거를 우리가 A라는 매트릭스는 원래는 요게 코에피션트였는데 오른쪽에 있는 상수까지 집어넣어서 쓴 거죠. 요걸 매트릭스를 A라고 하면 A의 이거의 랭크는
3이죠. 앞에 3개가 줄었지만 여기 0이 아닌 게 있으니까. 그렇지만 요게 없는 매트릭스는 보면 맨 밑에 게 0이니까 M의 코에피션트로만 만들어진 매트릭스는 랭크가 2죠. 그죠? 그래서 우리 보면 랭크는 우리 적당히 한 로에 적당한 리니어 컨비네이션을 딴 데다가 해줘서 모든 로우에 있는 모든 컴포넌트가 0을 만들 수 없는 최소한의 로우의 개수를 랭크라고 하는데, 지금 우리 본 것처럼 이 M의 랭크는 지금 이 경우는 2고, 그죠? A는 3이죠. 그래서 지금 본 것처럼 M보다 랭크 A가 크면 풀 수 없는 식이에요. 그런 거 우리가 inconsistent equation이라고 얘기해요. 풀 수 있으려면, 식을 먼저 하기 전에 풀 수 있으려면 랭크 A랑 랭크 A가 같아야 되는데, 이게 만약에 모르는 미지수의 개수랑 같으면, 3개면, 모르는 미지수가 3개면 그때는 솔루션이 있죠. 세 번째, 이게 같은데 R이어서 N보다 작으면 N개 중에서 R개의 조건이 주어져서 N-R개는 풀 수 없는 거죠. 다음과 같은 우리 결과를 랭크로 우리 구할 수 있다 이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우리 1차 방정식을 푸는 방법은 다음과 같이 쉽게 해서 풀 수 있고, 그래서 이제 앞에 있는 매트릭스를 보는데, 매트릭스의 디터미넌트는 매트릭스의 디터미넌트는 매트릭스의 사이즈가 스퀘어 매트릭스인 경우, 다시 말하면 로우의 개수랑 컬럼의 개수가 같을 때만 정의할 수 있어요. 첫 번째, 1x1 매트릭스인 경우엔, 엘리먼트가 하나 있는 경우엔 디터미넌트는 그냥 그거 자기 자신이죠. 넘버니까. 우리 이건 트리비얼하니까 생각할 필요 없고, 2x2인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게 고등학교 때 배웠던 거죠. 3x3 매트릭스는 디터미넌트는 되게 외우고 있죠. 4x4 부터는 하기가 어려우니까 하나, 둘, 셋까지 하면 셋까지 많이 쓰니까, 일반적인 경우는 어떻게 되나? A11, A12, A13, N by N 매트릭스면 A21, A31, AN1. 다음과 같이 있으면 어떻게 하냐 이거예요. 우리 어떻게, 이 다음 같은 경우 우리가 소위 크라머스 룰이라고 하는데, 왜 그러냐고 묻지 말고 어떻게 구하는지를 봅시다. 이 중에 AIJ가 있어요. 그럼 일반 AIJ를 하나 픽업을 해요. 그러면 AIJ가 포함된 로우와 컬럼을 제외하면, 요거를 제외한 나머지를 가지고 n-1 by n-1 매트릭스를 만들 수 있죠. 그죠? 그 매트릭스의
디터미넌트를 MIJ라고 합시다. 이건 매트릭스는 아니에요. 이건 뭐냐면 Ij번째 I번째 로우와 J번째 컬럼을 제외한 매트릭스의 디터미넌트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3차원이면 3x3 매트릭스면 2x2 매트릭스가 되고 일반적으로 하나, 로우와 컬럼에 하나 준 걸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다가 마이너스 1에 I 플러스 J 승을 해요. 1, 1이면 플러스 1. 여기는 마이너스. 대각선은 전부 다 플러스. 그러니까 항상 여기가 플러스면 이웃한 건 가로, 세로로 가면 가로, 세로로 갈 때마다 대각선으로 가지 않고 가로, 세로로 갈 때마다 한 번씩 갈 때마다 부호가 한 번씩 바뀌는 거예요. 그죠? 다음과 같은 양을 우리가 코팩터라고 불러요. 크라머스 룰은 이거의 디터미넌트는 summation I J Aij 다음과 같이 쓰면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어느 한 이거 다도 하나? 어느 한 이렇게 쓰면 굉장히 헷갈리네. 어느 한 로우를 컬럼을 잡으면 컬럼에서 첫 번째 거부터 시작해서 첫 번째 거 그러면 그거랑 컬럼과 로우가 없어진 거에 대한 나머지 매트릭스의 디터미넌트 곱하기 여기 있는 요 매트릭스 엘리먼트 그 다음에 사인 마이너스 1 플러스 ij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거 쭉 해서 n개를 더하면 된다는 거예요. 말은 쉽죠. 그렇지만 이게 n by n이면 이게 n-1 by n-1 매트릭스인데 이거의 디터미넌트는 어떻게 하나요? 이걸 가지고 다시 하면 되죠. 이걸로 주어진 디터미넌트는 요거를 하나 더 작은 n-2 by n-2 매트릭스의 코팩터로 쓸 수 있죠. 언제까지? 요게 2 by 2 매트릭스가 될 때까지 줄여나가면 되죠. 굉장히 복잡한 예를 들어서 100 by 100 매트릭스면 굉장히 복잡한 일이 되겠죠. 복잡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아주 간단한 룰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배운다면 디터미넌트 구하는 프로그램을 짜서 하는 문제가 나와요. n by n에 n을 얼마를 주면 어떻게 이걸 할 건가 하는 걸 프로그램으로 짤 수도 있어요. 그만큼 이게 소위 말하는 알고리즘이 정해져 있죠. 그럼 이걸 과연 우리가 쓸 거냐? 고등학교 때는 2x2, 대학교에서는 3x3까지. 4x4는 귀찮으니까. 그래서 3x3는 우리가 아는 계산을 보면 먼저 우리가 아는 여태까지 한 걸로 보면 1에다가 3, 5, 15에다가 4를 빼면 11 더하기 마이너스 5에다가 8 빼기 35 8 빼기 35가 얼마인가? 마이너스 27 곱하기 마이너스 5는 135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2에다가 7에서 6을 빼면 더하기 2 146, 148이네. 우리가 잘 아는 그냥 공식을 외워서 쓴 거고 이거를 앞에 있는 이것대로 쓰면 우리 뭐로 묶을까? 요거로 요 줄로 하면 2를 쓰면 나머지에 디터미넌트를 쓰면 되는데 2가 이게 1, 3 컴포넌트니까 1 플러스 3는 4니까 부호는 플러스고 요거의 디터미넌트 7 빼기 6, 1 오케이. 4는
여기서 하나 더 내려왔으니까 마이너스 4 하고 요거를 제외한 1 마이너스 5, 2의 디터미넌트는 1 더하기 11. 알아? 맞나? 오케이. 답이 안 맞는 것 같네. 가만히 있어보자. 5는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5. 이거는 3 더하기 35. 38. 38 곱하기 5는 190. 2, 44를 빼면 148이죠. 그죠? 똑같네. 이거는 어떤 거를 잡아도 상관없어요. 혹은 이렇게 로우를 잡아도 상관없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여태까지 한 짓을 보면 다른 여러 가지를 보지 않고 디터미넌트의 성질을 보면 이거 쓰느라고 다 그랬잖아. 첫 번째, 모든 여러 가지 엘리먼트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로우가 A, B, C 쭉 되어 있는데 한 로우를 전부 다 K배를 하면 이거는 전체 K를 끄집어낸 거에 다음 거 같은 거랑 같다는 거죠. 이건 컬럼일 때도 마찬가지예요. 컬럼을 K배 해도 한 컬럼이나 한 로우를 K배 한 거의 디터미넌트는 K배를 안 한 거에 디터미넌트의 K배라는 거죠. 네. 두 번째, 이 디터미넌트를 우리가 값을 D라고 하면 D가 0인 경우는 언제 그러냐면 한 개의 로우나 컬럼이 모두 0인 경우 이러면 디터미넌트가 0이 되겠죠. 아까 왜냐하면 코팩터를 사용한 거를 보면 그 로우를 가지고서 나머지 가지고 코팩터를 하면 앞에 붙어 있는 코에피션트가 전부 다 0이니까 그러면 디터미넌트가 0이고 혹은 두 개의 컬럼이나 같으면 0이죠. 왜냐하면 다 같으면 0이고 두 개 같으면 0이면 한 개를 그 중에 한 개를 K배 해도 0이죠. 같거나 두 개가 서로 비례할 때 그럼 디터미넌트가 0이에요. 그 다음에 컬럼이나 로우가 아무거나 두 개의 컬럼이나 로우를 아무거나 잡아서 두 개를 바꾸면 디터미넌트의 사인이 바뀌죠. 물론 우리 디터미넌트를 쓰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였었죠? 디터미넌트를 쓰는 방법 중에 하나는 그거를 쓸까? 오케이. 그냥 놔두고. 네 번째는 A라는 매트릭스에 디터미넌트가 있으면 물론 이거 스퀘어 매트릭스죠. 트랜스포즈의 디터미넌트랑 같아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D가 0인 게 있으니까 뭐냐면 이거에 한 컬럼에 적당한 리니어 컨비네이션을 해서 다른 데 더해줘도 디터미넌트는 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식을
1차 방정식을 풀 때 3x3 매트릭스를 3x4 매트릭스 바꾼 다음에 상수배를 더하거나 빼거나 이렇게 했었죠.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한 나중에 앞에 있는 M 매트릭스 3x3 매트릭스는 결국 상수배를 하거나 더하거나 뺀거나 그렇게 된 거죠. 그렇게 하는 프로세스는 앞 개수들은 각각 바뀌지만 엘리먼트들은 각각 바뀌지만 그 모든 오퍼레이션에서 변하지 않는 건 디터미넌트는 변하지 않아요. 자, 오케이. 그러고 나서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그러면 아까 n차 연립방정식이 n개의 미지수가 있는 연립방정식을 볼 때 아까 같이 그렇게 계속 적당히 리니어 컨비네이션을 하고 빼고 하면은 답을 구하면 문제마다 그렇게 하면 곤란하니까 우리 일반적인 룰을 보면 일반적인 룰이 뭐냐면 쉽게 보면 1차 2원 1차 연립방정식부터 보면 A2X B2Y C2 이거 어떻게 한다 그랬죠? 아까 이거를 보면 X를 구하려면 여기다가 B2를 곱하고 여기다가 B1을 곱해서 빼주면 되죠. A1 B2 A2 B1 X는 위에다가 B2 C1 마이너스 B1 C2 X는 A1 B2 A2 B1 C1 B2 C2 B1 Y는 어떻게 구하냐면 윗식에다 A2를 곱하고 밑에다 A1을 곱한 다음에 빼주면 되죠. B1 A2 빼기 B2 A1 Y는 윗식에다 A2를 곱한다 그랬으니까 Y는 순서를 바꾸면 A1 B2 B2 A1 B2 마이너스 B1 A2 부호를 바꿨으니까 앞에서도 A1 C2 A2 C1 다음 같이 구할 수 있죠. 언제 그러냐면 A1 B2 A2 B1이 0이 아닐 때만 그렇게 할 수 있죠. 자, 이게 미지수가 두 개 있을 때 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방법이에요. 앞에 있는 개수로. 근데 그러고 나서 잘 보면 여기 있는 요 식은 요 코에피션트로 가진 매트릭스의 디터미넌트죠. 자, 그래서 요 조건은 뭐냐면 이 식이 솔루션이 있으려면 요 코에피션트로 만든 디터미넌트가 0이 아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위에 이 식은 밑에 있는 건 A1, A2, B1, B2 위에 있는 건 보면 밑에 디터미넌트에서 A1, A2 대신에 C1, C2를 썼네. 그죠? C1, C2, B1, B2 자, Y는 A1, A2, B1, B2 A1, A2, C1, C2 다음과 같이 쓸 수 있죠. 2x2 매트릭스의 2원 연립방정식에서 다음과 같이 쓰면 우리 제너럴라이즈 할 수 있어요. n개의 연립방정식이 있을 때 그 식의 솔루션이 있어야 할 조건 그 앞에 개수들로 만들어진 매트릭스의 디터미넌트가 0이 아니어야 되고 0이 아니었을 때 그 중에서 x1부터 xn까지의 솔루션은 전부 다 분모는 그 개수로 만든 매트릭스의 디터미넌트 분자는 그 밑에 있는 디터미넌트의 첫 번째 거는 A1에 해당되는 거를 전부 다 뒤에 있는 개수 C1, C2, Cn으로 바꾸고
x2는 두 번째 거에다 바꾸고 세 번째는 세 번째 걸로 바꾸고 한 디터미넌트로 쓰면 답이 나온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n 연립방정식 n개의 1차 연립방정식이 있을 경우 답이 있을 경우 답을 어떻게 구하느냐. 답이 있을 조건은 디터미넌트가 0이 아닌 조건을 구하고 디터미넌트가 0이라는 건 뭐죠? 0이라는 건 뭐죠? 우리 조금 아까 했던 걸 보면 그 적당히 리니어 컨비네이션으로 로우를 적당히 리니어 컨비네이션 더하고 뺐을 때 한 로우가 전부 다 0으로 만들 수 있을 경우에요. 그 경우가 디터미넌트가 0인 경우죠. 그렇게 될 수 없는 경우. 다음과 같이 이제 문제를 풀 수 있는 거고. 오케이. 그러면 이제 우리 드디어 매트릭스에 대한 디터미넌트에 대한 성질은 우리 이제 이 정도면 됐으니까 우리 이제 디터미넌트 말고 매트릭스를 가지고 어떤 오퍼레이션을 하느냐. 우리 벡터 가지고도 오퍼레이션을 했으면 매트릭스 오퍼레이션도 해야죠. 첫 번째 곱하기 처음부터 매트릭스를 곱하는 게 아니라 매트릭스에 컨스탄트를 곱하는 거. 예를 들어서 우리 쉽게 다음과 같은 2x2 매트릭스의 K배는 어떻게 하죠? 모든 매트릭스 엘리먼트가 K배가 되는 거죠. 응? 오퍼레이션을 한다는 건 어떤 양에다가 다른 양을 대응시키는 방법이에요. 오퍼레이션이라는 게 한 양을 적당히 만들어서 딴 값으로 만드는 거, 한 값을 딴 값에 대응시키는 방법을 오퍼레이션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덧셈 1 더하기 2는 3이면 두 개의 숫자를 모아서 세 숫자에 대응을 시키죠. 그걸 덧셈을 오퍼레이션을 그 어디션에 대한 오퍼레이션이라고 해요. 그래서 다음과 같이 주어지면 이게 매트릭스 상수를 멀티플리케이션 하니까 그러면 당연히 우리 앞에 있는 아까 정의에 의하면 K배를 한 거면 이게 A가 만약에 n by n 매트릭스면 K의 n승 디터미넌트 A가 되겠죠. 왜냐하면 각각의 로우를 K배를 한 거니까 한 로우를 K배 할 때마다 그 K를 하나 빼고 그거의 디터미넌트인데 각각의 전부 다 K가 붙어 있으니까 K를 n번 끄집어내야 되죠. 멀티플리케이션은 아주 쉽고 모든 매트릭스 엘리먼트를 멀티플리케이션 하면 되고 두 번째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리니어 엘지브라를 하기 위한 여러분들이 용어나 기본적인 성질을 지금 본 거고 다음번에는 다음 같은 걸 이용해서 어떤 짓을 할 수 있는지를 이제 생각해 보는데 두 번째는 더하기를 하는데 더하는 거는 각각의 매트릭스를 두 개를 더한다고 하면 매트릭스 엘리먼트끼리 각각 더해요. 따라서 사이즈가 다르면 더할 수 없어요. 매트릭스를 더하거나 뺄 때는 반드시 엘리먼트들끼리 보는데 대응되는 엘리먼트 각각 하나씩 다 있어야 돼요. 따라서 두 개의 사이즈가 같아야 되죠. 이게 n by n 매트릭스면 이것도 반드시 n by n 매트릭스가 아니면 더하기가 의미가 없죠. 세 번째 멀티플리케이션 두 개 매트릭스 A, B를 곱하면 A와 B를 곱하면 그거의 I, J 번째 컴포넌트는 A, I, K, B, K, J 다음과 같은 식으로 정해요. 쉽게 얘기하면 A, B, C, D, E, F, G, H라고 하면 원 컴포넌트는 여기 A, J가 원이면 원 A, E 1, 2, 1 DG A, F, BH C, E 플러스 DG CF 플러스
DH. 다음과 같이 쓰죠. 이렇게 쓰면 곤란한, 굉장히 복잡해 보이긴 하지만 사실 여러분들이 이거 각각의 엘리먼트를 쓸 때 어떻게 하죠? 여기 첫 번째 거는 요거의 로우 벡터를 생각하고 요거의 컬럼 벡터를 생각해서 두 개의 스칼라 프로덕트를 취한다고 하면 바로 그 식이 나오죠. 여기는 요 로우 벡터랑 요거의 컬럼 벡터. 두 번째, 첫 번째. 요거는 첫 번째, 두 번째. 다음 같은 식으로 한다 이거예요. 따라서 이거의 이 엘리먼트의 로우의 엘리먼트의 개수와 두 번째 컬럼의 엘리먼트의 개수는 같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이걸 할 때는 첫 번째 게 n by n 매트릭스면 뒤에 있는 건 반드시 n by k 매트릭스가 된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n by k 매트릭스가 주어지죠. 그래서 매트릭스도 사이즈가 로우 컬럼 첫 번째 거의 컬럼의 개수와 두 번째 거의 로우의 개수가 같아야만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세 가지만 더 하면 되네. 매트릭스는 여러분들이 되게 새로운 게 나타나는 경우 여러분들이 당황하는 경우가 있는데 언제 당황하냐면 실수해서 허수 나올 때. 그렇지만 여태까지 숫자는 더하면 일반적으로 이렇게 되지 않아요. 물론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일반적으로는 두 개의 순서를 바꾸면 매트릭스는 프로덕트라면 바뀌지 않아요. 물론 이렇게 바꿀 수 있다는 거는 순서가 이렇게도 정의되고 이렇게 정의되려면은 두 개가 스퀘어 매트릭스일 때밖에 같은 n by n 매트릭스일 때만 가능해요. 일반적으로 두 개의 순서에 따라서 곱하는 게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숫자랑은 다르죠. 숫자는 AB가 BA랑 같으면 곱하는 순서에 상관없다고 하죠. 이럴 때는 우리 두 개 이 곱셈에 대해서 숫자는 커뮤트 한다고 얘기해요. 커뮤트가 두 개의 자리를 바꾸어도 순서가 변하지 않는, 값이 변하지 않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커뮤트 하지 않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렇게 순서를 바꿔서 곱해서 일반적으로 같지 않은 경우는 non-commutative algebra를 만족한다고 해요. 넘버인 경우에는 commutative algebra를 만족하죠. 교환 법칙이 성립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고. 그래서 우리 다음과 같은 브래킷을 써서 정의하는데 우리 이거는 AB 마이너스 BA로 정의를 해요. 이걸 우리가 커뮤테이터라고 불러요. AB의 커뮤테이터가 0이면 두 개의 AB는 커뮤트 한다고 얘기해요. AB의 커뮤테이터가 0이 아니면 당연히 두 개가 커뮤트하지 않죠. 그래서 우리 이런 여러 가지 용어를 배웠는데 우리 이 용어를 배운 이유는 뭐냐면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매트릭스들의 기본적인 성질을 가지고 우리 이제부터는 뭐냐면 리니어 이퀘이션을 푸는 경우 우리 그거 말고 이제 벡터를 가지고 한다 그랬죠.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벡터를 아까 이 연립방정식을 매트릭스로 썼을 때 XYZ를 벡터의 컴포넌트라고 생각하면 한 벡터를 다른 벡터로 변환시키는 오퍼레이트해서 다른 형태로 변환시키는 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앞으로 뭐냐면 어떤 벡터를 다른 벡터로 변환시키는 트랜스포메이션을 매트릭스를 이용해서 볼 거예요. 우리 그거를 보기 위해서 지금까지 여러 가지 매트릭스의 성질들을 쭉 나열했어요. 이게 뭐 논리적인 순서가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앞으로 필요한 매트릭스의 가장 기본적인 성질을 가지고 얘기했으니까 다음 시간부터는 이거를 기본으로 깔고 우리 여러 가지 성질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어요.